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 3나노 TSMC보다 먼저 2025년에는 2나노더에서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 TSMC, 인텔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나노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분야로 뛰어들겠다고 발표하고 있고 삼성과 TSMC는 3나노 경쟁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입장이죠. 그리고 2나노도 마찬가지로 치열하게 싸우는데 2나노와 같은 경우는 2024년에 TSMC와 지금 인텔이 발표하겠다고 그래요. 그것 같은 경우는 GAAS를 사용해서 하겠다라는 입장이죠. 이러한 가운데 TSMC는 3나노 양산 시점을 뒤로 미룹니다. 한 분기, 두 분기 정도 미루고 그래서 하반기에 나오고 삼성전자는 GAA를 이용을 하면서도 3나노 양산 시점을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옮기면서 세계 최초 3나노 양산을 한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왔고 이는 기술력에서 앞서는 3나노 양산을 하겠다라고 공언한다는 거죠. 전 세계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 걸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이 3나노 공정을 TSMC보다 먼저 하겠다라고 발표가 났는데 그림이 좋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대요. 삼성전자와 TSMC의 파운드리 미세 공정 로드맵입니다. 7나노부터 볼게요. 6나노까지도 늦었고 7나노부터 비교를 해보면 2018년도 하반기에 TSMC가 7나노를 먼저 해요. 이때 당시에 지금 ARF, 브라루곤 상태로 가지고 7나노를 공정 개발을 하죠. 브라루곤의 최대 값은 7나노까지밖에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6나노, 5나노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상황이 바뀌게 되죠. 나중에 TSMC는 EUV 노광 공정과 ARF 공정을 함께 합치는 7나노 공정을 따로 또 개발합니다. 그게 세컨 타임으로 되는데요. 어쨌든 7나노 공정은 TSMC가 먼저 하고 삼성전자는 이 7나노 공정에 EUV 노광 공정을 먼저 도입해서 EUV 노광 공정을 가장 먼저 도입한 회사가 어디냐라고 말을 하면 삼성전자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성전자는 TSMC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5나노 같은 경우도 2020년 상반기에 TSMC는 양산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그것을 뒤따른 시기에 이 5나노 공정으로 하는 양산이 되었죠. 그러나 이번에 3나노부터는 상황이 달라지죠. 2020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뤘던 TSMC와는 달리 삼성전자는 하반기에 있었던 것을 상반기로 옮기면서 이 2022년도에 3나노의 양산을 TSMC보다 먼저 하게 되는 이러한 시간의 역전 현상이 지금 보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파운드리 세계 시장 점유율도 지금 나와 있는데 TSMC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점유율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적으로 점유율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3나노 개발을 먼저 하고 양산을 먼저 한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대역전할 수 있는 새로운 로드맵으로 하고 특히 GAA, Gate All Around를 사용을 하면서 이 기능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가 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게임 체인저로의 GAA를 사용한 3나노 개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승부수를 던졌다. 삼성전자가 TSMC에 앞서 상반기에 3나노 반도체를 양산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다른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기술 선도라고 해서 이것은 자료로 봐주시면 되고 지금 파운드리 시장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도 지금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TSMC가 지금 4분기에도 또 파운드리 가격을 올린다라는 말, 20% 지금 올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올리는 가격을 가지고 바로 또 적용을 해서 이제 그 투자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거죠. 또한 파운드리 시장의 3나노 반도체 비중은 2021년까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0%밖에 될 수 없지만 2022년이 넘고 3년이 되면 이 점유율이 8.7%, 그리고 2025년에 18%, 2027년까지 가면 21%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 반도체 생산량의 5분의 1이 지금 3나노 반도체로 적용해서 지금 들어간다. 그리고 3나노가 이제 넘어가면 2나노가 될 것이고 1나노가 되는데 이 수준까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초미세 공정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신기술인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를 업계 최초로 적용을 하면서 3나노 양산에 들어간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가장 큰 이유가 지금 3면이 접합이 돼요. 3면이 접합이 되면서 그곳에 트랜지스터를 달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4면이 접합이 되면서 더 많은 공간에 트랜지스터를 달게 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3나노 반도체의 조기 양산에 승부수를 띄웠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7일 새벽 온라인으로 개최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1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 로드맵을 공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로드맵에서 밝힌 대로 내년 상반기에 3나노 반도체를 양산을 하면 TSMC를 앞선 업계 최초의 3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외신에 따르면 TSMC는 내년 7월부터 양산이 예정이 되어 있고 인텔의 중앙 처리 장치인 CPU 그리고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생산에 3나노 공정을 최초 적용할 계획이라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인텔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게 조금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텔은 지금 파운드리 분야에 열심히 돈을 쏟아붓고 있는 중이거든요. 돈을 쏟아붓고 있고 기술 개발을 계속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술이 만약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면 굳이 인텔과 같은 경우는 TSMC의 주문을 안 할 수 있는 현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내외적으로는 인텔과 TSMC가 계약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 TSMC가 과연 TSMC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까지 보고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협력사 개발자들과 기술을 공유하는 행사에서 2020년 3나노 양산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이래 3나노 제품 양산의 시점을 변화하지 않았었어요. 변화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다시 하반기에 할 것을 상반기로 옮겨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업계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세계 최초 3나노 양산을 TSMC가 가져갈 것이다. TSMC의 차지가 될 것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TSMC가 3나노 양산 시점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그리고 삼성전자는 하반기에 있었던 것을 상반기로 바꾸면서 이제 상황이 바뀌어졌죠. TSMC가 하반기로 옮겼었던 이유는 삼성전자가 이미 하반기에 3나노 양산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그 즈음에 맞추어서 먼저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술적인 난이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기도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움직였었는데 삼성전자가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상반기에 우리가 양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 지금 TSMC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상반기로 다시 움직일까?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특히 TSMC와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핀팻 공정을 사용을 합니다. 핀팻 공정을 사용했던 이유는 지금 익숙한 공정이에요. 익숙한 공정이고 새로운 공정을 적용하기에는 그 기술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이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다른 고객사들을 의심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면서 그들을 끌고 가고 먼저 개발을 해서 선점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계획이 삼성전자가 GAAFS를 이용한 그 3나노 공정을 먼저 발표하게 되면서 상황이 오히려 역전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변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TSMC와의 기술 경쟁에서 이제는 그전에는 추격자 입장에 있었다가 이제는 선두주자로 나서는 3나노 양산부터는 선두주자로 나서겠다라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동시에 3나노에서 여전히 핀팻 공정을 사용하는 TSMC에 대해 삼성전자는 차기 기술인 GAA-FET에 전환을 하면서 기술력을 뽐내고 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고객사를 늘리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플라너팻, 핀팻, GAA-FET, MBC-FET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플라너팻 같은 경우는 초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게이트와 이 FET 사이에 접합면이 한 부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놓을 수 있는 부분도 한 부분밖에 없죠. 그런데 핀팻으로 바뀌면서 세 부분을 지금 접합면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곳을 더 지금 트랜지스터를 많이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더 기능이 높아지게 된 거죠. 그리고 GAFF 같은 경우는 사면이 뺑 둘러서 지금 접합면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접합면보다
접합면에 트랜지스터를 다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위치에서 지금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고, 트랜지스터가 많아지면 속도가 더 빨라지고 이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MBCFET은 삼성전자 독자 기술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GAFET에서 이 접합면을 더 늘려버리는 거예요. 더 늘려버려서 지금 핀백 공정에서의 이 돌려지는 이러한 부분으로 볼 수 있죠. 지금 보시면 이 핀백 공정을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봤던 것을 이제 세로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세로 방향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접합면이 되죠. 이렇게 접합면을 됐던 것을 지금 이렇게 붙여버린다. 그래서 나노시트를 두세 개로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접합면이 훨씬 더 넓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지금 GAFS를 사용하는 1단계는 GAFS를 사용을 하고 2단계부터는 MBCFS로 넘어가지 않을까. 같은 GAFS로 불리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독자 기술인 더 넓은 면의 이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GAFS로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나노의 GAFS 기술 적용, 그리고 2나노의 GAA 3세대 기술 적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나노시트 구조를 활용한 GAA 기술을 3나노에 적용할 예정이죠. 이 경우 핀팻 기반 5나노 공정보다 성능은 30% 증가, 그리고 전력 소모는 50% 감소, 그리고 칩 면적은 35% 줄어든다고 삼성전자 측은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접합 면적이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접합 면적이 많아지면서 트랜지스터를 더 많이 심을 수가 있어요. 트랜지스터를 더 많이 심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능이 더 올라간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5나노 공정보다 지금 GAAFS를 사용하고 또 미세 공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세 공정을 사용하면 더 그 반도체 회로가 더 선명하게 그려질 수 있어요. 선명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성능 자체가 30%가 향상이 되고, 그리고 이 자체가 크기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50%가 감소가 되고 칩 면적 자체도 55%나 줄일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 측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삼성전자는 2나노의 공정 스케줄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2025년 2나노 공정을 적용을 하고 3세대 GAA 기술을 적용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세대는 언제 나오냐? 지금 2022년 상반기에 GAA를 지금 만들죠. 그리고 2024년 정도에 2세대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3세대는 2025년에 지금 GAA 3세대를 이용을 하면서 더 기술력이 증가되는 GAA를 사용을 해서 2나노를 공정 개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 가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3세대 GAA를 사용하는 3나노까지 이때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 갑니다. 삼성전자가 2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을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그러면 이제 관심이 어디로 가느냐? 3나노 양산을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양산을 하는 누가 여기에 주문을 할 것인가? 어떤 주문을 받아서 3나노 양산을 공표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 가장 유력한 회사는 삼성전자 LSI입니다. 이 삼성전자 LSI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내에 있는 반도체 설계 사업부인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엑시노스 제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엑시노스 차세대 제품을 3나노 공정으로 양산할 계획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당겨서 만들어서 지금 엑시노스 2200이 곧 나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후속 모델까지 아니면 2200까지 이 3나노 공정으로 적용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갤럭시 S22의 제품이 더 좋은 제품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4대 팹리스 중 하나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미국의 AMD도 삼성전자 3나노 파운드리 고객사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AMD는 현재 내년 말이나 아니면 2023년 초부터 차기 GPU 일부를 삼성전자 3나노 공정으로 양산하기 위해서 계약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의 그 3나노가 지금 TSMC의 3나노보다 더 좋게 보이는 이유는 공정 자체가 있어요. 공정이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GAA를 쓰고 지금 TSMC는 핀팻을 쓰기 때문에 이 핀팻과 GAA 팻의 차이가 역시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AMD는 삼성전자와 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약이 확정되면 AMD가 삼성전자와 파운드리를 협업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별히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지금 AMD의 RDNA2의 그 GPU 기술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AMD에 가장 적합한 지금 설계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의 그 GPU까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으로서도, 그리고 AMD 입장으로서도 더 좋은 일이 되겠죠. AMD는 파운드리 산업이 EUV 노광 장비로 지금 진입한 이후에 원래는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계속적으로 주문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글로벌 파운드리가 7나노 공정, 특히 EUV 공정을 포기함으로써 더 이상 그 이후 공정에 나오고 있는 GPU나 그리고 CPU 자체를 글로벌 파운드리에 주문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TSMC에 계속 주문하고 있으면서 TSMC의 우수 고객사가 됐습니다. 특별히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지금 AMD에서 분사된 회사예요. AMD가 많이 어려워지자 파운드리 부분을 글로벌 파운드리로 분사를 시켰고, 글로벌 파운드리는 스스로 자립하게 된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3나노와 2나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17나노 핀백 공정도 소개를 하고 14나노의 다양한 공정 옵션도 소개를 했는데, 이 내용도 좀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포럼에서 신기술인 17나노 핀백 공정도 소개를 했습니다. 17나노 핀백 공정은 28나노 공정 대비 39%의 성능 향상, 그리고 전력 효율은 49%가 향상된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8나노 보면 더 공정 자체가 미세해졌잖아요. 미세해졌기 때문에 성능도 올라가고 전력 효율도 올라간 것입니다. 특별히 면적과 같은 경우는 기존 대비 43% 반으로 줄어버렸어요. 반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크기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줄이면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효율도 높아졌기 때문에 더 다른 회사들이 선호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28나노 같은 경우는 어떤 공정들이 많이 사용이 되느냐, 지금 이미지 센서, 그리고 모바일 DDI, 디지털 드라이브 IC라고 하는데, 지금 이미지 센서와 모바일 DDI 등에 적용할 수 있어서 사용처가 많이 넓습니다. 특별히 28나노 같은 경우는 지금 8인치 공정에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8인치 공정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8인치 공정도 점점 더 지금 공정이 미세화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이 시작이 되면서 전기차가 더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전기차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내연 자동차와 같은 경우는 200에서 300개의 반도체가 사용이 되었다면, 전기차와 같은 경우는 최소한 2000개의 반도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10배 가까이, 9배에서 10배 가까이의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간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서 반도체를 하나 했을 때 하나만 적용하는 이런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합친 반도체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반도체의 숫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미세 공정을 사용을 해서 더 많은 기능을 하는 자동차 반도체까지 만들어낼 수 있고, 이미지 센서 자체도 지금 더 많은 뷰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 센서로의 전환을 하게 되면서 지금 28나노 뿐만 아니라 17나노까지 넘어간 이러한 상황까지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DDI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LCD용 DDI가 거의 대세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부터는 OLED용 DDI가 더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갑니다. 그리고 OLED뿐만 아니라 어떤 DDI가 나올 수 있죠? 마이크로 OLED, 미니 OLED, 마이크로 OLED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미니 LCD, 마이크로 LCD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또 기존 14나노 공정을 3.3V 고전압, 그리고 내장형 MRAM 지원 등 다양한 옵션으로 개발하기도 했고, 또 14나노 공정을 지금 특별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DRAM 공정이 지금 A DRAM이 지금 14나노 공정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삼성에서
삼성에서 지금 14나노 공정으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D램의 기술력의 향상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물 인터넷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에 폭넓게 적용한다라는 계획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인텔이 2나노의 양산 계획을 발표하고 3나노의 양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양산 계획을 발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수율이 파운드리의 사업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은 지난 3월 달에 2년 만에 파운드리 사업의 재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7월에는 팻 겔싱어 CEO가 온라인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4년 2나노경인 20옹스트롱 공정을 도입하고 2025년에는 1.8나노격인 18옹스트롱 공정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밝히고 있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내용은 2024년에 2나노격인 20옹스트롱 공정을 도입하고 2025년에 1.8나노격인 18옹스트롱의 공정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삼성전자가 2나노 공정을 언제부터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양산을 2025년에부터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인텔이 발표한 것은 삼성전자보다 1년 빨리 2나노 공정을 도입을 하고 또한 1.8나노격인 18옹스트롱 공정 반도체를 언제 발표하겠다? 2025년에 발표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파운드리 업체 가운데 2나노 이하 공정을 언급한 것은 인텔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2나노 공정의 경우 TSMC와 인텔이 삼성전자보다 1년 빠른 2024년 양산을 외쳤는데 GAA 기술력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의 2나노가 시장에 더 빨리 안착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또한 삼성이 2나노 공정을 도입하려는 2025년 인텔은 1.8나노급인 18옹스트롱 공정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밝혔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3세대 GAA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을 적용한 지금 양산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 제품 자체가 인텔을 능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인텔이 1.8나노대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삼성의 2나노대가 인텔의 1.8나노대보다 더 기술력이 뛰어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GAA의 3세대급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업계에서는 초미세 공정에 대한 삼성, TSMC, 인텔의 경쟁 속에서 수율이 파운드리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수율은 전체 생산되는 제품 중에 불량품이 아닌 양품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말을 하는데요. 미세 공정일수록 선폭이 좁아져서 수율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수율은 떨어져도 주문을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수율이 떨어져도 100% 장품만 그 고객사들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고객사 입장으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무조건 물건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싸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업체 입장에서도 물건의 주문을 받아야 물건을 만들면서 기술이 발전해서 수율을 개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문을 많이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율이 떨어지면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적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단한 문제이죠. 업계 관계자는 누가 더 빨리 더 미세한 공정으로 반도체 제품을 양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세 공정이 진행될수록 수율 확보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면서 기술 개발 속도도 관건이지만 품질 관리를 통한 수율 확보가 파운드리 사업의 성패를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주문을 받아서 손해를 보면 결국은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TSMC의 경우도 낮은 수율을 자체 개발한 EUV 펠리클의 적용으로 높아졌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텔도 TSMC의 EUV 펠리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EUV 펠리클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ASML이 개발한 MK4.0을 2023년에 도입을 준비 중이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SNS텍이 90% 투과율을 지닌 펠리클을 개발해 ASML과 테스트 중이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업체인 FSD가 90%의 투과율을 지닌 펠리클을 개발하고 있어서 삼성전자의 수율은 충분히 TSMC만큼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인텔도 지금 TSMC의 제품에 대해서 기웃거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율 면에서는 삼성, 인텔, 지금 TSMC 공이
이후에는 비슷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중에는 수율이 거의 비슷해질 것이다. 삼성전자도 지금 TSMC의 수율을 맞먹을 만큼 따라잡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EUV 펠리클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지금 3나노의 양산을 TSMC보다 먼저 한다. 그것도 GAA, Gate All Around 기술을 사용한 지금 공정을 사용해서 지금 TSMC보다 먼저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선점하고 3나노 양산도 먼저 하고 이랬던 것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그 바운드리, 영역이 더욱더 확장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